높은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빌딩풍 아시지요? 요 LCT 일대가 빌딩풍이 심하다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해운대 LCT 구역하고 마린시티를 대상으로 빌딩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증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요. 빌딩풍으로 인한 재난을 해결할 대책이 없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권순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빌딩풍 실증 분석 연구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조사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아시다시피 빌딩풍은 이 빌딩의 높이와 그리고 형상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에 따라 지점별로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지에서 먼저 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測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바람이 부는지 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의 5군데, LCT의 5군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관측용 장치를 설치해서 계속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시니까 이게 빌딩풍이 얼마나 강했고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빌딩풍이 풍속을 관측을 해보면 60m/s 이상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되는데 해안 지역에서 한 2배 이상의 높은 숫자로 나옵니다. 이는 달리는 자동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 빌딩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좁다란 곳에 바람이 불면은 좀 빨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풍속이 빨라지고 네. 그리고 빌딩에 부딪힌 바람이 지표면으로 급강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소형기 침서 위로 솟구치는 이런 돌풍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많으면 그 사이가 너무 좁고 높이에 비해서 너무 좁기 때문에 네네.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차가 뒤집힐 정도다. 바람 세기가 최고로 강할 때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아까 마린시티에 5곳, LCT 주변에 5곳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작년에 태풍 흰남노하고 남마돌 왔을 때 LCT 앞이 좀 바람이 너무 강해갖고 유리가 깨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오거나 센 바람이 오면 계속 이게 반복될 건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 건물에 부딪힌 바람은 사실 인간이 줄일 수가 없고요. 네. 예, 예. 할 수 있는 방향은 이제 밑에 다니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 비산물이 안 날아가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의 높이를 줄이기 위한 방풍 펜스, 방풍림 이런 구조물들을 이제 좀 설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풍 펜스, 방풍림 말씀하셨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펜스 칠 만한 곳도 없고 나무는 더더욱 심을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방풍 펜스는 방풍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제거함 재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예. 실제 영국 리즈시의 워터 팰리스라는 건물 앞에서는 항상 빌딩풍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약 10m 높이의 고정식 방풍 펜스를 실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 방풍 펜스를 통해서 바람이 확 줄어들어가 일반적인 바람의 풍속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좀 보기 안 좋은. 이게 진짜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명피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서. 창문 깨져가지고 예. 떨어지기라도 해서 다쳐봐요. 머리 큰일나지. 다치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대책 중에 하나가 초고층 건물을 앞으로 지을 때는 빌딩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미 지어진 건물이 문제 아닙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에 아까 말씀하셨던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있습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많이 없고요. 오히려 더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구조식으로 항상 상시 설치하는 것보다 이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방풍 펜스를 바람이 얼마 정도 높으면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치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서 조금 더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 말씀하시니까 우리 동네 방풍 펜스 칩니다. 근데 밖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근데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교수님?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이동식 구조물이라고 말을 하면 이동식 이제 구조물. 예. 어떤 자동차 위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아, 자동차. 예를 들면 살수차가 상당히 물을 넣으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위에다 구조물 설치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설치했다가 또 바람이 안 불면 또 뺀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먼저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살수차마저 넘어질 수도 있는 바람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 바람에는 살수차 넘어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대고 확인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태풍 왔을 때 우리 부산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해안가에 이제 큰 차들을 좀 가로로 좀 주차를 해달라 한 것처럼 그렇게 살수차 위에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하는 게 일단 당장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겠다, 그지?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것도 또 예산이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 세금으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걸 왜 세금으로 해줘? 그러니까 그 지역만. 그 지역 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여러 가지 소통과 합의가 많이 필요한 문제네요, 그죠? 예, 제일 큰 게 아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부산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물들이 하나가 설치되고 이게 시행했을 때 성공한 어떤 사례가 사실 좀 발생만 하면 빌딩풍이 이제 해운대만 생기란 법은 없거든요. 이게 송도 생기고 남항도 생기고 북항도 생기고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설치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구조물로서 인식을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연구팀에서 그동안 실증하시고 이거 실제로 좀 보여주시니까 더 위험성이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서 좋은데 앞으로도 연구팀에서 빌딩풍 관련해서 뭔가 또 연구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청가 했던 용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떻게 해서 위험한지,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하고, 이걸 부산시에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개발을 하였고요. 이제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이런 IT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 제어할 수 없지만, 제도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근처 구조물의 자재 관리를 주민들과 교육하고 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외국의 사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 소통을 해가지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어 그냥 뭐 고정적인 펜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수차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살수차 가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바람을 막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영국 리즈시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 건물 앞에 발생했던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먼저 협의를 통해서 여기다 고정식 설치를 하겠다고 이제 협의체로 통해서 답을 받고 이제 실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많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동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정식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네. 아, 이동식은 또 없군요.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왜 거기다가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위험도는 이제 다 밝혀졌고 일단 뭐 임시 방편으로든 아니면은 진짜 전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긴 되는데 하려면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근데 교수님 그러면 해당 지자체가 좀 소통하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뭐 주민자치위와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런 과정들은 좀 있는지요? 아니면은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 건지 그걸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왜 위험한지를 파악하기 전에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요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청에서 자주 아니면 이제 구청에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아마 보장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당장에 이제 이런 뭐 소통을 하고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바람 많이 불면 요 인근에 지날 때 헬멧 같은 거 쓰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좀 안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아, 네. 제가 이쁜 헬멧을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장에 이제 내가 안전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근데 빌딩풍이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 근처가 아까 차도 뒤집어진 데였으니까 사람이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그지? 맞습니다.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사실은 태풍이 불 때는 뭐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안 다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강풍이 불 때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니는데 이때에 지나가던 우리 보도블럭이 깨진 블럭 아니면 돌들이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보 체계가 중요하다, 그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은 그 근처에 웬만하면은 좀 가족끼리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권순철 교수였습니다.